자, 지금부터는 6월 모의고사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1번과 12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볼게요. 어린 말은 망아지, 어린 소는 송아지, 어린 개는 강아지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이 친숙하게 기르는 가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가 모두 아지로 끝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돼지도 흔한 가축인데 현대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는 따로 없다. 가축과 그 돼지를 나타내는 고유어 어휘 체계에서 어린 돼지의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돼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니까 개념은 있다는 거죠. 다만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가 없을 뿐인데 이렇게 한 언어의 어휘체계 내에서 개념은 있지만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어휘적 빈자리라고 한다. 이 어휘적 빈자리라는 개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보면 어휘적 빈자리는 계속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세 가지 방식이 주어지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방식은 단어가 아닌 구를 만들어서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어떤 언어에는 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어는 존재하지만 외사촌을 지시하는 단어는 없다. 그래서 그 언어에서 외사촌을 지시할 때에는 외삼촌의 자식이다 라고 말한다. 현대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킬 때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등으로 말하는 것도 이런 방식에 해당한다. 두 번째 방식은 한자어나 외래어를 이용해서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인데 무지개의 색채를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어휘체계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이런 게 있는데 빨강, 노랑, 파랑은 고유어이지만 주황, 초록은 고유어가 없기 때문에 한자어를 쓴다는 거죠. 세 번째 방식은 상의어로 하의어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인데 이거는 누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누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남성의 여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누이의 하의어로 뭐가 있냐? 일단은 누나라는 말이 있죠. 누나라는 말은 남성의 손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근데 남성의 나이가 어린 여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누이라는 애가 여기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상의어가 하의어의 빈자리를 채운다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럼 11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래요. 지금의 돼지를 나타내는 말이 예전에 돛이었고요. 돛에 아지가 붙어서 돛의 새끼를 의미하는 도야지가 쓰였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는 돛이 사라지고 돛의 자리를 도야지의 형태가 바뀐 돼지가 차지하게 되었다. 즉 돛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야지라는 하의어가 생겼어요. 돛이라는 게 돼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면 도야지는 그 중에서도 어린 돼지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의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돛은 현대에는 돼지로 바뀌었어요. 근데 돛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돼지라는 말이 채워지게 됐는데 얘는 사실은 도야지라는 애가 변화한 거죠. 도랑 야랑 더해져서 돼가 됐거든요. 그리고 도야지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어져서 어휘적 빈자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1번 볼게요. 예전에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은 아직도 남아있죠. 개념. 어린 돼지라는 개념은 남아있으니까요. 1번 틀렸고요. 2번 예전에 돛은 도야지의 하의어가 아니라 상의어고요. 의미는 더 포괄적이에요. 한정적인 게 아니라 2번 틀렸고요. 3번 지금의 돼지랑 예전의 도야지는 당연히 다르죠. 지금의 돼지는 피그, 그 다음에 예전의 도야지는 어린 피그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네. 4번 지금의 어린 돼지에 해당하는 어휘적 빈자리는 예전에는 도야지가 메꾸고 있었죠. 지금만 없는 거예요. 4번 틀렸고 마지막 5번 예전에 도야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의 고유어가 아니라 구를 통해서 어린 돼지, 새끼 돼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틀렸어요. 답은 3번. 그 다음에 12번 보면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이 적용된 사례로 적절한 것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인데 1번 보면 기억에 학생 1은 휴대전화에 할머니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해드리면서 첫째, 네 번째 사위는 맞사위, 막내 사위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둘째 사위, 셋째 사위는 입력할 가리키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구를 만들어서 둘째 사위, 셋째 사위라고 입력했다. 빈자리를 메워주는 방식이죠. 기억은 맞고요. 니은 보면 학생 2는 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꿩의 하이어로 숫꿩인 장기, 그 다음에 암꿩인 까투리는 알고 있었는데 꿩의 새끼는 몰랐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꺼병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이거는 학생 2가 몰랐을 뿐이지 어휘적 빈자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 틀렸죠. 3번
태양계 행성을 가리키는 어휘체계인 수성, 금성, 그다음에 뭐 지구, 화성 이런 게 있는데 금성의 고유어로 샛별이나 개밥바라기가 있다. 그런데 학생 3은 개밥바라기라는 단어가 생소했기 때문에 샛별만을 기록했다. 이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지 어휘적 빈자리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12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13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